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16장 경어성어의 법맥은 청어 13세손 환성치안의 9세손이다 이런 얘기죠. 청어 휴정의 13세손이고 환성치안의 9세손, 이거를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이거 쐐기못이에요. 청어 휴정의 몇 세손? 13세손이고 또 환성치안의 이것도 하도 말해서 좀 내가 좀 박아놔야 돼. 경어성어는 청어 휴정의 13세손 환성치안의 몇 세손? 9세손이에요. 바꾸지 마세요. 13세손 9세손. 원래는 11세손 7세손 둘이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때도 말했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하죠. 이것도 좀 제발 이제 그만 좀 우기고 경어선사가 써놓은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잡다가 끝나게 생겼네. 경어성어의 법맥은 청어 13세손 환성치안의 9세손이다 이런 얘기요. 경어는 그의 나이 31세 되는 1879년 고종 16년 11월 15일 날 추운 겨울날 어디서 동학사 조실방에서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곱구멍이 없다는 우무비 궁처라는 말을 듣고 호련히 깨쳤죠. 아이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힘들어서 2개만 하고 갈래. 한계가 있어요. 항상 이게 7번째 시간 들어오면은 등에서 나 그만할래. 나 그만할래. 아 미치겠다. 12월 달서부터는 4시간씩만 할래. 힘들어거든. 너무 힘들어. 만해는 경어집의 약보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묻기를 소가 되어도 곱빗 뚫을 구멍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표현했고, 어떤 스님은 뭐 원규삼이라니까. 만해 한영원 스님도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응? 원규삼이 이원규 이처사의 아들 이원규 나중에 동은수자가 되잖아. 동은 저 개심사 주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잘 몰랐을까? 이렇게 써놨어. 어떤 스님이 묻기를이 아니고 원규삼이 항명도일의 제자라고 표현했고, 이에 대해 경어는 대지가 둘러 빠지고 물화를 함께 잊으며 백천가지 법문과 무량한 묘한 이치가 당장 얼음 녹듯 하였다. 이게 경어의 경지를 말했다고 하는데, 글쎄 한순간에 장보일대사를 마친 경어는 이때 법을 인가해 줄 스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어의 법맥은 한동안 맥을 잊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죠.
힘들어. 경어가 살다 간 시기는 세기 말적으로 구한말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는 무력한 힘을 감내해야 했던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참 경어선사는 그 태어나기도 참말로 이 진짜로 어려운 시기에 꼬질꼬질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구한말 개항과 함께 시작된 근대 불교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불어닥친 억불승여의 중세사회의 칠곡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억불승여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중은 8천민속에 속해서 사대문 출입이 금지됐죠. 서구의 외래 종교와 일본 종교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어요. 일본 종교는 외색 종교가 막 기어 들어와.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뭐가 기어 들어와. 천주교가 들어가지고 막 뭐 신유 박해니 뭐 하죠. 예, 그거 할 때 이제 할 때에 그 일본 놈들이 또 진해 외색 종교를 쓱 들고 들어와요. 원종? 그래서 우리는 그 직면에 도전하게 됐어요. 억부르 시대와 전유물인 승려의 도성 출입마저 금지되었죠. 그래서 그때의 불교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도성 출입도 못했어요. 근데 누가? 일본 놈 사노 젠네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유 천만의 말씀이지. 지네나라 불교를 외색불교로 우리나라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고종에게 윤호를 해가지고 그 1800 전봉준 장군 죽기 전날이야 하필이면 1895년 3월 전봉준 장군은 3월 30일 죽고 이 산호 젠네이가 한 도성 승려의 도성 출입 해제는 500년 만에 3월 29일 날 해제가 돼요. 딱 경어선사가 여기 조계사로 스며드는 날. 그래서 이러한 경어를 그 경어는 그 대신 뭐야? 내가 태도를 선취한 선구자요. 선각자인 경어는 이 대석학이면서 고뇌한 선지식인으로서 이러한 경어를 제자 하나문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 상황에서 경어는 주변 사람들이 도예지에 나가서 교화하기를 권하면 네 개의 서원이 하나 있으니 내 발의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남 스님이 진짜 몰라서 한 거예요. 하남 스님은 그렇게 알고 경어선사가 시대적 현실에 그렇게 맞붙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어선사는 천봉준이 여기서 죽은 전옥서 여기 죽어도 싫어 이 일본 잡놈의 새끼들을 내가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랬는데 방하남이는 이걸 몰랐어요. 방하남 스님만 몰랐겠습니까? 우리도 2017년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뭐 나도 몰랐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경어선사를 씹어대기를 뭐라고 하느냐. 아니 대도를 성취하고 뭐 선구자고 선각자라면서 경어는 도대체 뭔지라라고 있는 거야. 일본 놈들한테 대항도 못하고. 아이고 대항은 그보다 더 큰 대항이 어디 있겠어. 다만 그거를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그냥 일본 놈들하고 바락바락 싸우고 다 이미 했어. 한바탕 했는데 실패? 아이고 부처님도 너무하시지. 부처님은 왜 실패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 속을 썩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속이 타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욕을 막 해요. 경어선사를. 왜냐면은 그때 당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시영 이거 뭐죠? 그 최재우 동학에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을 만들고 또 무슨 뭐 천주교, 천도교, 손병이 뭐 나오잖아요. 경어선사는 숨었어. 없어. 그렇다고 욕을 바락바락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뒤에는 너무 엄청난 가슴 아픈 게 숨어 있죠. 그래서 경어는 교학의 최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강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동학사 대강백이었잖아요. 그리고 동학사 학장이 됐죠. 그래서 근데 추검과 마주하니까 꼼짝 못해. 벌벌벌 떨어. 그냥 목골이 송연해지고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그 시체가 그 콜레라 균이 나한테 달라붙어서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의 의문을 풀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교학을 벗어던져 사교 입선에 선 수행의 길에 들어섰더라 이런 얘기고
그러던 어느 날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라는 말에 그에 깨닫고 한국 전통 선불교의 맥을 잇는 대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죠. 이렇게 해서 한국 불교의 법맥은 그나마라도 경어로 이어져요? 그렇죠. 선맥이 이어지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력을 연장시켜 오늘의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동맥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본다, 이런 말이죠. 경어선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법맥이라고 하는 것은 선불교화를 이어지는 거죠. 교학에서는 법맥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교법이에요. 교학. 선은 선법이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간신히 이어요? 어디로 이어? 경어선사가 깨닫고 보니까 스승이 없어?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맥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휴정, 서산 휴정 이후로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편양, 언기 뭐 이렇게 오잖아요. 몇 개.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용암해연. 용암해연으로 경어선사가 법을 이어버려요. 그런데 그 이을 때에는 그 두 개에다가 용암해연의 제자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넣지 않다가 1902년에 경어선사가 그거를 이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어요, 1902년. 그래서 법맥을 정확하게 쓰시고 그 삼수갑단으로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어선사의 법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을 수밖에 없어. 어떤 인간이 지 맘대로 그냥 영월법률과 만화보선을 뺀다고 난리요. 네가 경어냐? 아유, 내가 웃긴다니까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1912년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탄생 기념 때 화관이었죠. 나는 그때 박사 1학기라 끼지도 못해요. 뭐 무슨 뭐라요? 발표자, 토론자 아무것도 나갈 수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이었죠. 그래서 봤는데 아주 뭐 이름만 되면은 뭐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조계사에서 떠들고 난리도 아니야. 경어선사는 뭐 영월복률을 빼라 넣어라, 막 만화보선을 빼라 넣어라. 경어선사가 누랬잖아. 그러면 눈대로 해야지요. 왜 이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경어선사가 다 이어서 써놓고 등등 상속이라는 거를 저렇게 다 써놓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늘어. 일단은 경어 법맥의 문제 제기. 경어는 동학사에서 확철대오한 후 만화 강백을 수업사로 삼았어요. 왜? 이 수업사로 삼았다는 얘기는 방한암 스님이 선사 경화상장, 거기에 방한암 스님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경어선사가 천장암에서 1881년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이름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른다 해가지고 오도가를 읊고 그 천장암 인법당에서 대중에 공포를 하는데 누구? 만화보선은 나의 수업사로 삼을지언정 뭐로는 하지 말라. 수법사로는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경어선사가 훗날에 저 전법계를 등등 상속을 써주세요. 그리고 바꿔요. 그래서 용암해연을 한 다음에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집어넣어줘요. 당당히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글로 썼죠. 그 수업사로 한다는 얘기는 말로 했겠지만, 그래서 법통의 사법스승으로서는 용암해연으로 그 법맥을 잇고 말아요. 그런데 이는 한국선의 법통이 용암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용암부터 다시 이어. 자신이 법통을 이어서 불조 일의 면면이 이어온 선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암해연까지 이어져 있고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이 그 법맥을 잇지 못해요. 또 엄밀히 말하면 용암해연은 그 연불가예요. 연불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 하는 그것이 그 용암해연서부터 그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용암해연은 엄밀히 말하면 선승이 아니고 연불승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법맥을 잇지 못해요. 누구하고 법맥했대? 용암해연의 제자인 영월복률, 또 영월복률의 제자인 만화보선도 그 전법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만화보선도 화엄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에다가 내외전을 다 섭렵하게 만들고 경어선사한테 많은 그 경전과 논율을 가르치죠. 그렇게 돼서 경어선사가 그 사람은 나의 수업사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걸 넣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법통을 이어서 불조 이래 몇면이 이어오는 선맥을 용암해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새롭게 한국선의 부흥을 재기시키겠다는 자신의 사명감을 드러낸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찌 된 것인지 경허선사는 만화보선에 은혜를 많이 입잖아요. 동학사에. 만화보선이 초대 강백이면서 만화보선이 초대 학장이고 경허선사는 이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연인지 용암해원의 제자가 이렇게 그 손제자가 만화보선이고 그 외에 영월 복렬이 있더라. 그래서 경허선사 그걸 이어버려요. 그래서 사자 상승의 법맥의 가냘픈 등불이 명맥을 이어가듯이 저렇게 선에 불 것은 경허선사로부터 간신히 전해가고 있었죠. 서사는 선가귀감에서는 불교를 선지불심이요,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이라는 뜻으로서 석가의 진체가 어디에 있다? 선에 있다는 얘기죠. 불심. 그것을 드러내는 말이다. 훗날 이러한 경우에게 전법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타났고 더욱이 제자들의 후일에 한국 선불교계에서 기라성 같은 선지식으로 다 거듭나면서 우리 한국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경허선사가 비록 삼수갑선으로 떠났지만 그 제자들이 선을 크게 진작시켜요. 누가? 첫째로 해월, 수월, 만공이 다 있죠. 경허의 제자들 중에 한국 불교계에 크게 이름을 낸 제자는 만공, 해월, 수월, 이것은 경허의 3월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천정함에서 경허선사와 동거동락했어요. 6년간. 그래서 경허의 선법을 계승하였더라 이런 얘기요. 나중에 내가 내년에 경허의 제자들이라는 책을 써놓고 지금 출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경허평전? 네. 경허평전도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내년에 다 출간할 겁니다. 힘들어. 힘들어. 몸뚱아리가 굳기 시작했어요. 굳어. 아유, 몸뚱아리 진짜 굳는다. 만공은 1871년에 태어나서 1946년 해방은 보죠. 해방되면서 세계 일화라는 그 글씨를 무궁화를 꼭 찍어가지고 쓴 게 그 수덕사에 있죠. 수덕사 조실방이 아니야. 종무소 아니야. 주지방이야. 뭐 거기에 걸려 있어요. 당시 동학사의 진암 스님이 만공 스님의 스승이죠. 진암에 의하여 천거되었어요. 누구한테 천거되었어? 만공 스님도 어지간히 불교와 인연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학사의 진암 스님하고 같이 동학사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와? 경허 스님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만화보선이가 강의를 하는데 몸가짐은 바르게 닳고 걸은 거지는 올바르게 하고 옳은 것이 옳고 무엇이 어쩌고 하니까 경허선사가 거기에 대한 그 법문으로 뭐라고 말해요?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옳고 굽은 것은 굽은 것대로 옳다 해가면서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옳고 긴 것은 긴 것대로 옳고 이래가면서 조리는 조리대로 세하지 마시고 하계 다리는 길어야 되고 오리 다리는 짧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계 다리 길었는데 뚝 자르면 안 되고 오리 다리는 짧아야 되는데 길게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면서 그때의 만공이 그 법문을 듣고 반했어요. 경허선사한테. 그래서 이제 진암 스님이
또 저 스님 따라가라. 저 스님은 깨달은 분이다. 해가지고 이 만공이 경허선사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럼 너 먼저 천장암에 가 있어. 내가 이따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언제 나벌 12월 8일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천장암에서 태어선사를 은사를 하고 경허선사를 개사로 해서 삼위계를 주고 그렇게 돼서 만공이 이제 천장암에 오게 된 거고 같은 해에 수월이 먼저 와 있었어요. 누구보다 만공보다 천장암에서 같은 해가 아닐 텐데 그 다음 해인가? 태어를 수월 스님은 1881년에 천장암으로 오고 이 만공은 1882년 그 해 다음에 오게 되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월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태어를 은사로 또 그 천장암에서 득도를 하게 되죠. 경허선사를 개사로 해서. 해월은 그해 나이에 또 21살 되던 때 그 뒤에죠. 1882년이죠. 네, 아주 쪼질이 찔찔이 짤짤이로 그냥 전부 다 81, 82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83. 경허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23세가 되는 1884년에는 경허로부터 수신결도 배워요. 경허선사가 그 해월이 그때 말했죠. 뭐 관음보살이 북쪽으로 그거는 개심사다. 그죠? 해월이 경허선사와 인연된 거는 경허선사가 청해사에 가가지고 적육단상 무의진을 했는데 그거 영력고명 그걸 했는데 그거에서 그 해월이가 꽂혀서 천장암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경허로부터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을 공부하게 돼요. 언제부터? 1884년부터는. 경허는 1880년. 많이 남았어? 얼마 안 남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아니 제가 미쳤나 봐. 아니 왜 그 되면서 그거 돼야지. 그 뭐지 그거? 왜 하면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을 배웠고 1880년도에 그의 나이 32세 때에 31세가 79년이잖아요. 1879년에 깨달아 버렸죠. 천장암으로 건너와서 범어사로부터 초청을 받아 떠나기 전까지 약 20년간 천장암을 중심으로 호서 일대의 선을 크게 중흥시켰죠. 경허선사가 이때 경허의 불조 법맥은 등등 상속을 거쳐서 불조는 또 배터리 많다고? 이놈의 배터리하고 이 뭐냐? 정되고 있지. 선을 크게 중흥시켰다. 이때 경허의 불조 법맥은 어디에? 1902년에 등등 상속을 거쳐서 천장암에서 경허에게 보조국사에 이 등등 상속이 경허선사도 써주셔. 수신결을 배웠던 해월에게로 이어지죠. 그래서 해월이 몇 조? 76조. 경허선사는 75조. 만화보선은 74조. 그 다음에 영월복렬은 73조. 용화매연은 72조. 바꾸지 마세요. 경허선사가 해놓은 겁니다. 왜 자기 맘대로 바꿔? 아무리 학자라고 하지만 또 경허선사가 써놓은 등등 상속에 이 도전장을 내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에이. 그래서 불조 법맥의 천등연원을 살펴보면 선가에서 법맥의 의미는 불조 이래 중국어 선불교의 탄생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죠. 이 법맥이 있어야 돼요. 전법계 있어? 이게 최고죠. 그래서 선불교는 일찍부터 불조 해암스님은 나한테 전법계나 써주시든지 제자 되지 말고 불조 법맥의 뚜렷한 계보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억울한 게 그것이에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 이러한 선종에서 법계에 대한 열성은 일찍이 중국 초기 선종에 선종사에서도 볼 수 있죠. 특히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그 계보를 따질 때 석존하, 보리달마하, 해능하, 몇세손, 임제하, 몇세손 이렇게 표기해왔죠. 이건 뭐냐면 법맥을 잇기 위한 거죠. 전통이 불교와 오랜 역사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경허의 불교사적 법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불교에 있어서
불조 법맥의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조 법맥의 전등연어는 이거 하나 치워라. 아이 좋아라.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이거는 또 뭡니까? 조계종 현재 불교 등의 법맥은 우리는 토의국사에서 가지산파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죠. 가지산문의 초조인 도의국사에서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법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원적도의. 원적도의구만. 이 원적도의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을까? 원적이 안 들지 뭘. 이렇게 원적이라고 바로 까발리면 원적은 원적이 아니다? 원적은 원적이 아니죠. 예. 선의 견지에서 보면은 원적이라고 이렇게 막 대놓고 쓰면은 안 돼요. 원적 도의, 억성염거, 보조체징, 이건 보조국사 진울이 아니죠. 선각형미, 무의도수, 해공정렬, 월산경월, 인각자흘, 보림이익, 지산해안, 향수해암, 원능하길, 홍원도태, 구산해안, 진전대응이고 보각견명, 보감곤구, 진정청진, 회엄광지, 태고보호. 아이고 태고보호가 오니까 드디어 눈이 트이죠. 우리 경허선사가 태고보호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경허선사가 첫 번에 써놓은 게 등등상속에 태고보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고보호로 이어지고 있죠. 아이고 힘들어. 몇 개 남았냐? 오늘 못 끝나겠네. 이거 참 이것 때문에 골 때려야 이거 해놓으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지. 하도지. 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거를 5만 사람들이 다 이거를 그냥 끄잡아 대놓고 11세 손이다, 13세 손이다, 그냥 뭐 9세 손이다, 7세 손이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자세히 제가 이걸 써놨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뭐라고 경허선사가 써놓으면 써놓은 대로 할 일이지. 당신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놔서 내가 이거 할 때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이거예요. 지금 830일까지 하니까 아직 멀었어. 어쨌든 뭐 또 하는 데까지 하고 말해야지. 이렇게 시작된 한국 전통 선불교의 선풍은 고려주에 들어서면서 약간 쇠퇴하지요. 왜 쇠퇴하지요? 그 무신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무신들이 이 불교를 그 선을 더 그거 하기는 하는데 고려 중엽에 들어서면서 태고 보우 그다음에 나옹 해근 예. 그다음에 보조진을 이런 선승들이 또 기라상 같은 선생이 나타나죠. 예? 태고 보우 나옹 해근 보조진을 갖다 나타나서 한국 불교의 선풍은 다시 그 법맥을 이어가게 됐죠. 예? 조선 시대에 들어서자 이제 고려가 쇠퇴하면서 보조국사 진울과 나옹 해건으로부터 이어진 그 불교가 어디서부터 조선 시대에 들어오니까 불교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억불 순회 정책에 따라서 승려들이 도성 출입이 금지되고 이에 따라서 선불교는 오랜 기간 세속과는 거리가 침체기를 맞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려 말에 보조국사 진울 이후로 경허선사가 뭐를 정예결사를 지난번에 900년 만에요, 800년 만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가 시작되고 있죠. 500년 조선왕조 내 조선의 불교는 급격히 쇠락하여 왕실의 보호 속에서 뭐로? 무슨 불교로? 이거 호국불교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연불해가지고 타력신앙으로 가죠. 복을 구하는. 조선시대의 불교는 신라의 선풍이나 불교를 국교로 내세우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그 고려의 선풍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은둔적이고 소극적인 기복신앙, 기복불교로 변하고 말아요. 얼마 동안? 거의 조선왕조 500년 동안이죠. 하지만 그나마 불교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왕실에서 불교를 옹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불당, 내원당 해가지고 계속 불교 그 부처님을 그 궁전에다가 모셔놓고 그죠? 대궐에서 내불당, 내원당을 만들어서 불교를 기복불교나마 계속 끌고 가게 돼서 불교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요. 서산효정에 의해서 조선불교의 선해불결은 이 효정도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서산효정은 경허선사 못지않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왜? 여기 중도가 있어? 중도가 있다니까. 어디에? 어디에 중도가 있어요? 서산효정이. 대단하죠. 응? 어디에 중도가 있을까요? 이 서산효정도 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어요. 경허성호랑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경허성호보다 더 멋을 서자부터가 범상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효정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하죠. 조선불교의 선해불결은 다시 한번 재기를 시도하였지만 서산효정 때 반짝 그죠? 선과 귀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잠시 그의 일대뿐이었고 서산의 제자가 여러 명 있어요. 사명유정이 있고 편양언기가 있어요. 그런데 경허선사 법맥은 서산효정과 편양언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경허선사는 사명유정이 아니고요. 편양언기는 임진왜란 중에도 선의 정맥을 고스란히 지켜서 선맥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효정, 편양언기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풍단 저게 뭐냐. 그래서 그러나 서산의 선풍도 오래가지 못해서 끊어져. 편양언기가 양치기 성자라고 나오잖아요. 외치 저희가 하나 있더만. 선은 다시 날 조선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래하여 신라 말부터 오랜 세월 유지해 오던 한국 전통 선불교는
그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하면서 유명무실한 지경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동안 천년세월 지켜오던 한국불교는 조선 말기에 와서는 말 그대로 진짜 바람 앞에 등불이요. 왜? 더군다나 일본 불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막 들어오면서 난리도 아니죠. 그 와중에 경허선사가 진짜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이처럼 쓰러져가는 운명이 되고 말았죠. 이 와중에 누가 나타나? 우리의 위대한 경허성우가 나타나서 마침내 구한말에 와서는 한국 불교는 전통 선불교의 선승은 다 사라지고 없고 뭐 그 이능화의 조선 불교 통사에 보면은 조선 팔도에 뭐 선승이 사오인이라나 뭐라나 사오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없어 아주. 간경과 연불로서 업을 삼는 교학승 승려만이 주체 세력이 돼갖고 판을 치고 있더라 이런 말이요. 그래서 서산 이후에 조선 불교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서산 휴정에서부터 끊어졌다고 보지만 편양 언기선사가 조금 있어요. 근데 완전히 전멸되고 없어요 선이. 누구까지? 용암 해연까지도. 용암 해연도 연불승이라니까요. 이때 조선 말기에 돌연히 혜성처럼 경허라는 대선승이 호련히 앞에 나타났어요. 원래 불교 불학자, 원래도 또 경허선사도 또한 교학자였죠. 교회학자인 대강백이었는데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한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어느 마을 김제 만경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급지정에서 사교 입선으로 발심한 지 딱 석 달 열흘 100일 만에 공안을 타파해 무슨 공안? 류삼이고 마사도래 출세간의 대장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혜성처럼 등장한 경허의 출현으로 한국 선풍은 해오리의 바람처럼 조선 팔도를 막 휩쓸어요. 경허선사가 그냥 막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다 휩쓸었다 이런 말이야. 이처럼 경허는 꺼져가는 한국 선불교의 불씨를 붙이고 도화선이 돼서 한국 전통 선불교인 가나선을 중흥시키는 선봉장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이는 당시 경허가 일으킨 수많은 업적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경허는 당시 한국 불교의 맥이 흐르는 민족의 얼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본 놈들 앞에서 이 새끼들 때문에도 경허선사가 더 열받았을 거야. 그래서 신음석에서 일제 강점기에 허덕이는 민초들에게 희망의 불불을 밝히고 불조의 법음을 전하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냈다 이런 말이야. 일본 놈들 열받아서 여기 하나 더 남았나? 또 끊어? 와씨 괴롭다. 그래도 2개가 더 있으니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가자. 이후 경허는 수많은 일화를 남기고 그의 수제자 만공에게 법을 전한 후에 방랑길에 올랐어요. 어디? 삼수갑산. 이후 경허의 일대기는 거목답게 파랑만장한 삶을 연출하면서 담력에서 풍력까지 한반도를 종횡무진하면서 경허는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갑산에서 열받는다. 뒷날 방공은 스승 경허의 종지를 받들어 산의 불씨를 심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경허의 행적을 선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위대한 경허집을 탄생시키게 되죠. 만공 역시 경허의 지답게 한국 불교의 거목으로 오뚝선 대선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한 개만 더 하고 끊자. 경허 인멸후 만공은 그의 필생 사업으로 경허지 편찬에 심려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만공을 비롯한 수많은 선성들의 예망과 합심으로 그때 왜 35인이 모여가지고 여기 산악원에서 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허집 탄생이 보게 되죠. 산악원 가보니까 거기 다 써있어요. 산악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상해. 굉장히 좀 감동받았어. 그래서 오늘날 경허가 남긴 법맥의 궤적을 두고 또 다른 논쟁의 중심에 서서 경허의 진리를 보다 더 바른 안목으로 접근해 보려고 이 법맥 정리를 확실히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 경허집은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논고에서는 제가 이게 논문을 얻어낸 것 같아. 경허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그의 진실을 먼저 바로 세우는 연구에 일점을 더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먼저 이 문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허집 속에 경허의 오도가를 면밀히 분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기로 한다. 그 다음에 오도가를 설명하게 되겠구만. 오도가는 길으니까 자 일단 다음에 오도가가 나와. 그렇죠.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